잠시 맡겨두었다가 이틀 후에 찾아갔는데 뭔 놈의 잠시입니까? 이 일이 잠시야? 청와대에서 쫓겨났을 때는 앙심을 품고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검찰 수사관에게 느닷없이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아주 넋빠진 소리를 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오늘 5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뭐 1탄, 2탄 그러니까 좀 어감이 너무 좀 무식한 것 같아가지고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낫죠? 엊그저께 일부를 한 것 같았는데 벌써 10번째. 빠릅니다. 전 시간에는 안민석이 최서원의 독일에 있는 재산이 무슨 300조라고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여행을 다니는 그런 짓거리를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최서원이 독일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 언론사의 국민들의 눈속임, 그리고 당연히 검찰은 빠질 수가 없죠. 검찰의 어이없는 수사 등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서원의 남편인 정윤회와 박 대통령을 엮는 이 세력들, 검찰 당연히 안 빠지죠.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과 검찰의 막강한 힘으로 박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증인, 증거, 그리고 이 법까지 어기면서 수사를 하는 검찰을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저들의 손에 죄 없이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렵습니다. 자, 이게 현재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벌어졌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서원의 아버지인 이 최태민도 박 대통령의 어둠의 그림자였지만 최서원의 전 남편인 정윤회도 비슷한 케이스로 박 대통령에게 또 다른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4년 정윤회 문건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비롯됩니다. 기사의 첫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 속칭 증권가 찌라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찌라시에 떠돌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은 정윤회가 자신의 비선 라인을 활용해서 퍼뜨린 루머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문고리 3인방이 포함된 청와대 안팎의 인사 10명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건 기사 내용이니까 오인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이 같은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 결과 확인됐고, 27일 청와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정윤회의 동향이라는 제목의 동향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는 당시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 떠돌던 김 실장 중병설, 김 실장 교체설과 같은 루머의 진앙이 어디인지를 감찰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사에서도 최순실이나 최서원의 이름은 물론 문건 속의 주인공인 정윤회의 전 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자, 그런데 세계일보 보도 2년 후에 최서원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그 내용이 정윤회 문건에 기록돼 있다라는 괴담으로 번지게 됩니다. 세계일보가 2014년 정윤회 문건을 최초로 보도하자 청와대는 문건 내용은 찌라시에 불과하다면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검찰은 두 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나는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이고, 또 하나는 청와대 문건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냐라는 그런 점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이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박관천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고, 여기서 이 박관천이라는 인물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자는 제가 알기로 군 장교로 있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전역을 하고 전직을 해가지고 경찰 생활을 하다가 청와대로 기어들어간 그런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박관천 이자가 국가서열 1위가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 대통령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자입니다. 박관천 이자가 세계일보 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2013년 4월부터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었고 계급은 경정이었습니다. 박관천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경 상관인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부터 정윤회가 사람을 시켜 박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이죠, 박지만을 미행하고 대통령을 만나려면 그에게 최소 몇억 원을 줘야 한다라는 제보가 있다. 조사에서 첩보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황당한 진술을 합니다. 박진만이 한때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긴 했는데 그때 그를 조사한 검사가 조응천이고요. 검찰 수사에 의하면 정윤회는 문건에 기록된 박지만을 미행한 자는 땡땡땡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검찰이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의 남동생인 이 박지만을 미행한 이 땡땡땡 이 사람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거주하고 오토바이 애호가라면서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 사진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검찰이 말하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예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거 엄청 소리 큽니다. 소리가 큰 정도가 아니라 이거 옆으로 쓱 지나가면 욕부터 나와요. 놀래갖고 막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오토바이를 타고 박지만을 미행할 수 있어요? 박지만이 귀머거리인가? 아니 아니잖아.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검찰이 하는 거예요. 검찰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전기 자전거로 소리 안 나는 찌 가는 그걸로 착각을 하지 않고서는 뭔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박관천은 대전지방 국세청장을 지낸 박동열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진술을 했고, 검찰에 소환된 박동열은 재미교포 김수희라는 여성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참고로 김수희라는 여성은 LA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2013년 당시 그 무렵에 최서원이 소유하고 있던 당시 미승 빌딩 2층에서 모피 의류 판매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검찰은 정윤회와 최서원을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가 김수희라는 사실과 김수희가 박동열에게 했다라는 말이 상당히 부풀린 상태로 박관천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하고, 박관천이 자기가 아는 이 오토바이 애호가 박지만을 이렇게 미행했다라는, 그래서 박지만의 미행자인 것처럼 조작을 하고 박동열에게서 들은 이야기의 증권과 유언비어를 보태서 정윤회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결론을 집니다. 검찰에 의하면 박관천의 보고를 받은 조응천은 7번 내지는 8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조응천은 2014년 1월 6일 정윤회의 문건 내용을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가 오히려 핀잔만 들었다고 하네요. 이유는 간단하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봤을 때는 이건 그냥 찌라시야, 증권가에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주간지인 시사저널이 김기춘 실장 경질서를 보도했고, 보도 내용은 박관천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속의 내용과 아주 흡사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와대는 문건 유출에 책임을 물어 조응천과 박관천을 경질을 하죠. 이런 식으로 청와대를 떠나게 된 박관천은 2014년 2월 13일 청와대에서 사용한 자신의 짐을 서류상자 2개에 담아 이걸 서울지방경찰청 정보 1실 사무실에 잠시 맡겨두었다가 이틀 후에 찾아갔는데 뭔 놈의 잠시입니까? 이 일이 잠시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박관천이 왜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쫓겨났을 때는 앙심을 품고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자, 그곳에는 박관천이 경찰 생활했을 때 동료가 있었고 2일 동안 그 동료 경찰인 한일이라는 경위가 서류 상자 속의 서류들을 2일 동안 죄다 복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일 경위는 자신이 복사한 서류를 최경락 경위에게 주었고, 그로부터 9개월 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특종이랍시고 터뜨립니다. 검찰은 2015년 1월 3일 박관천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공영 서류 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홍천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하고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위 한이를 방실 침입 수색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과 유출 경위 등 모든 게 밝혀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윤회 문건에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박관천의 주장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인간의 제대로 이 정권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데요. 자,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이 박관천이 앙심을 품었겠죠. 검찰 수사관에게 느닷없이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아주 넋빠진 소리를 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됩니다. 박관천의 이 주장은 정윤회 문건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동아일보가 2015년 1월 7일자에 단독으로 박관천의 황당한 권력 서열 강의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면서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동아일보는 박관천의 주장이 뜬금없었기 때문에 박관천의 황당한 강의라는 제목으로 살짝 뒤로 빠질 수 있는 후퇴할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만약에 박관천의 말대로 그대로 그냥 권력서열이라고 하면서 쭉 제목을 써대면 나중에 또 이게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제목을 저런 식으로 쓱 우회적으로 뽑으면서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사실이 이후에 최서원 사건이 발생하자 많은 언론들이 그냥 또 하이에나처럼 득달같이 들러붙어가지고 박관천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을 해갖고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최서원이 권력서열 1위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전국에 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박관천의 주장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탄핵 정국 무렵 박관천은 조선일보 기자 최보식과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 기사는 2016년 10월 31일 조선일보에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실렸고 최보식은 박관천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터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어처구니가 없는지. 자, 둘이 만나서 최 기자가 최순실 씨가 1위라는 판단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박관천이가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다. 검찰 조사에서도 다 털고 가자고 종용받았다. 하지만 다 말하게 되면 나와 내 주변이 다칠 것 같았다. 어떤 파장이 있을지 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 아니, 그 뭐 하려고 기어나왔니? 말 안 할 거면. 박관천의 말은 그냥 근거 없는 자신의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고 다 핑계인 것 같고 어떤 파장이라는 건 지가 거짓말이라는 걸 잘 아니까 지가 다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래, 관천아, 네 혼자 무덤까지 가져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거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또 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이라는 것은 최순실이 인사 및 국정 개입에 관여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최순실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관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박관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말할 수가 없다. 검찰에서 수사할 것이다. 네 김이 그러려면 뭐 하려고 기어나왔어. 다 모르고 말 안 할 거면 뭐 하려고 인터뷰해. 또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박관천 이자의 말, 그것도 말하기 어렵다. 야, 집어쳐. 아우, 저게 무슨 인터뷰입니까? 장난치입니까, 지금? 집어쳐. 진짜. 죄송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나 참 내가 대본을 짜고도 참 어이가 없네. 왜 기어나온 거야, 도대체? 그리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말하는 이 박관천도 웃기지만 그걸 기사로 쓰고 있는 이 최보식이라는 기자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기자라고 하면 최소한 박관천처럼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말을 저렇게 해대는 저자의 말을 당연히 기사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습니다. 정말 검찰, 경찰, 기자, 언론, 증인, 증언 모조리 팩트가 아니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전방위로 아주 다 연출을 해갖고
아주 통째로 조작 날조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탄핵의 진실 그 10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11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감옥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분은 어떻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박근혜 대통령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시금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도 믿죠. 감사합니다.